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일반의 박태순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이론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이론 수업을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론서를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암기할 내용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이해할 내용도 많아요. 지금 저는 이 과목이 컴퓨터 일반이 한 과목이지만 우리가 대학교에서 배우는 이 9가지 과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9과목을 2달 내에 끝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뭐 화수목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해서 컴퓨터 일반을 끝내게 되는데 이 9과목을 2달 내에 끝낸다는 것은 상당히 버겁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과목이 있고요. 암기할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이해할 내용이면은 이해해야 되고 암기할 부분 암기나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고, 첫 번째 보시면은 각 페이지를 이미지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어 단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뭔가 단어에 대해서 뭔가 이제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단어에 뭐 동의어라든가 반의어라든가 이런 걸 연관지어서 암기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키워드로 암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내용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각 페이지를 우리가 사진을 찍듯이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각 페이지를 첫 번째 장에는 예를 들어서 뭐 논리가 들어있다. 그 논리에 대해서 뭐 게이트라든가 뭐 논리식이라든가 이런 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페이지를 이미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화해서 계속 책장을 넘기듯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오래 기억 남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각 페이지 이미지화하고 한두 번 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에는 이런 것을 이론서를 4회 내지 이제는 3회 내지 4회 정도 3 내지 4회 정도 이제는 반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론 수업만 해도 2-3번은 반복을 해요. 뭐 이번 시간 한번 반복하죠? 그럼 여러분들 또 집에 가서 한번 보시겠죠? 그 다음 내일이겠죠? 내일 이제는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또 OX 문제를 풀면서 또 반복을 해요. 그럼 최소 3번은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3번 정도 반복하시면 웬만큼은 뭐 이해하시겠죠. 이해는 반드시 하고 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반복 한두 번 정도 더 반복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11월 달 되면은 기출문제풀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출문제풀이를 또 하면서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이해했으면 그 단어가 어느 페이지에 해당되고 그 페이지 통째로 이제는 이미지화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해와 암기인데 첫 번째 과목이 컴퓨터 구조잖아요. 컴퓨터 아키텍처인데 얘가 상당히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얘가 보통 이제는 2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9과목 중에 20%니까 한 4-5문제 나와요. 평균적으로 4-5문제가 나오는데 암기를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9과목 중에서 컴퓨터 구조가 맨 앞에 있는데 컴퓨터 구조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 여러분 지금 신체 있죠? 하드웨어죠? 여러분들 뭐 생각하고 있죠? 요 뇌죠, 뇌. 이게 소프트웨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간이 언제부터 직립보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직립보행을 하고 이런 형태를 갖춘 애들을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컴퓨터 마찬가지죠. 뭐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주문장치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과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얘를 좀 뒤로 뺀 책들이 많죠. 컴퓨터 구조가 맨 앞에 있는 책은 아마 제 책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교육이라든가 내가 학습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이 성장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 컴퓨터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뭐 속도가 좀 빠르고 아니면 메모리 용량이 좀 커지고 뭐 이런 거밖에 없죠. 그러면 컴퓨터가 좀 더 지능적이려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좀 더 성인이 되려면 많은 책을 읽고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 다음 과목이 이제는 운영체제예요. 이 하드웨어는 물리적인 구조죠. 예, 그거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OS예요. 예, 그런데 OS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다 응용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보통 알 수 있는 뭐 한글이라든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다 응용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런 응용 프로그램들이 또 움직이려면 뭔가 처리를 하려면 운영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OS가 하드웨어 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탄생하는 과정도 보면 컴퓨터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발달 과정을 보더라도 하드웨어 다음에 OS, 그 다음에 OS 다음에 이제 DB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DB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저장할 것인가를 또 논하는 학문이 자료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전산이라고 하면은 1권에 다 들었어요. 1권에. 1권에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론서 1권, 2권 나눠져 있잖아요.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가 이제 기본적인 컴퓨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있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뭐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2권은 좀 더 우리 1권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예. 통신으로 넘어가죠, 이제는. 컴퓨터끼리 통신. 예? 기기들 간의 통신. 예,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소프트웨어공학이 있어가지고 그 기기를 이용하는 거, 컴퓨터를 이용하는 건 궁극적으로 유저란 말이에요. 그 유저를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뭐 게임을 잘 만들어가지고 뭐 보니까 뭐 대박 날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제 베타 버전 올렸더니 유저들이 야 이게 뭐냐? 뭐 이게 뭐 게임이야 뭐야? 뭐 너 혼자 재밌어? 뭐 이렇게 뭐 반응 이렇다. 이러면은 그동안에 내가 만든 그 프로그램이 숲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저를. 그 유저를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는 소프트공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권에서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소프트공학이죠. 그런데 그게 유저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저에 관한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는 문서화하고 좀 더 체계화를 하다 보니까 전문 용어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또 경영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해요. 단 여기는 뭐 컴퓨터 이제 하드웨어 뜯어보면 되는 거고 아 이거 CPU라고 하네. 그럼 CPU는 뭐 속도하니까 메가헤르츠네, 뭐 기가헤르츠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해하면 암기하면 끝나는데 소프트공학은 잘 이해가 안 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 그런 부분은 소프트공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하기 힘들죠. 예, 그거는 뭐 이제 경제학 부분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권 부분이 이 두 과목이요 이해 과목이에요. 이 두 과목이. 이 두 과목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과목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데이터 스트럭처가 나오지 않습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이해했으면 얘들은 되게 쉬워요. 내용도 많지도 않고. 이 두 개가 내용이 제일 많아요. 당연하죠. 내용이 많다는 얘기는 또 많이 나오니까 내용이 많이 집어넣는 거고 적게 나오는 부분은 내용을 당연히 조금밖에 안 넣겠죠. 이렇게 책이 편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수업을 하면서 이 컴퓨터 구조하고 운영체제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이미지화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하시고 이 두 개가 제대로 끝났으면 얘는 쉽다. 이 뒤로부터는 이 두 과목은 이제 두 과목은 단순해요. 내용도 얘네들이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일주일이면 끝나, 3일이면 끝나, 3일이면 끝나고 이것도 3일이면 딱 끝나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책을 편제를.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작년 책에 비해서 이제 내용을 좀 압축된 부분도 있고 늘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압축된 부분은 컴퓨터 구조를 좀 하나 줄였고 제가 그 다음에 여기 자료 구조죠. 자료 구조를 제가 늘렸어요. 자료 구조 부분에서 이제는 힙트리라든가 이진 검색 트리가 처음에서 이제 많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거를 이제는 뭐 트리 부분이 아니라 이진 검색 트리가 어차피 이진 검색이란 말이니까 트리 검색이란 말이거든요. 검색 부분에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걸로 이제는 좀 부족해서 좀 더 내용을 제가 보완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1권이 끝나는데 1권을 제대로 마치게 되면은 뭐 이제 2권 아까지만 속도공학 빼고 나머지는 통신 인터넷인데 여러분들 재미있어 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통신 인터넷 부분은 여러분들 정보보론 배우잖아요. 정보보론과 많이 겹쳐요. 정보보론에서 그런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은 파트는 2권이다. 1권을 제대로 이제는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얘기고, 책에 보시면 또 이제는 이렇게 지금 과목이 9과목 있는데 9과목 안에 또 챕터가 있죠. 챕터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큰 제목이 있어요. 이게 대제목이에요. 이게 1. 대제목, 중제목은 또 안가로 되어 있어요. 또 소제목이 이런 식으로 반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목을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목을.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구조 배우잖아요. 컴퓨터 구조는 하드웨어구나. 항상 그런 생각이죠. 컴퓨터 구조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여기 CPU가 있네. 그다음에 여기 뭐 입도 있고 코드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입출 장치 있고. 그다음에 또 이 하드웨어 안에 보면은 이제 메모리라는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컴퓨터 구조를 배울 때는 컴퓨터 각 구성 요소를 생각하시면서 그다음에는 구성 요소별로 제가 뭐 1장은 이제는 논리회로 쪼개놨을 테고 2장 가보면 뭐 집합과 2장 가보면 또 집합 변화 나올 테고 뭐 3장 가면 뭐 중앙처리 장치 나올 테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그 단어들을 제목들이죠. 제목들을 기억하시려고 노력해요. 이 제목을. 이렇게 이제는 계층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책이. 여러분들이요. 인간이 이렇게 이미지화해야 된다는 거하고 이미지를 계층화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교육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뭔가 내가 기억하고 싶으면 많은 내용을 기억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미지화하고 계층화해라. 대중소. 이 책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 그 잡다한 여러분들 이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본문 내용. 본문 내용은 이해하면 돼. 예. 본문 내용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생각이 되는 거지. 그 키워드를 암기해가지고 물론 키워드 암기할 게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계층화, 이미지화 해야 된다. 제목 순서대로. 응? 그래서 그 제목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 대중소, 제목이 의미하는 거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미지 통째로 암기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달달로토 있는데 달달로토가 이제는 작년 거 또 업그레이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작년에는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올해는 같이 수업을 나갈 거예요. 예, 이론서하고 달달로토로 같이 겸해서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달달로토는 이 이론 내용을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예, 압축해 놓은 거고 어떻게 보면 암기할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압축해 놓은 걸 암기하려고 들었을 때 그 단어가 이해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본문을 보시면 되겠죠. 예, 이제 본문을 보고 또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는 이해 안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홈피에 오시면 뭐 교수 Q&A 있으니까 그 Q&A에 글을 남겨주시고 그럼 제가 이제는 메일은 안 들어가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가니까 일주일을 넘기지 않게 제가 답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수업 끝나고 수업 끝나고 질문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달달로토로 같이 병행해서 옵니다. 어차피 순서 똑같아요.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이제 두세 번 그래서 서너 번은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두세 번은 반복하겠죠. 반복하고 여러분들 한두 번 정도 반복 더 한 다음에 그럼 9월 10월 끝날 거 아니에요. 11월 달 돼서 기출문제풀이. 이 기출문제도 이 목차 순서 똑같아요. 이론서하고 이 목차 순서가 똑같다고. 그 순서대로 다 문제를 다 체계화 시켜놨어요. 그럼 또 그때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해당되는 뭐 단어 이해 안 나면은 해당되는 찾아보고 또 해당되는 단어 이해 안 가면은 해당되는 레슨이 있을 테니까 그 레슨을 다시 한번 또 뭐 강의를 들어본다든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놨죠. 그럼 벌써 이제는 여기서 서너 번 이거 반복하고 이론서를 그 다음에 이제는 기출문제 또 들어오면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순서대로 이제 기출문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반복하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50% 정도 이해했다라면 바로 이제 기출문제풀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알 수도 없고요. 다 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절반 이상 맞추면 잘 맞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거하고 문제를 푸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알으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문제를. 그래서 얘는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가 한 1200제 정도 돼요. 넘더라고. 그러니까 작년 지금 뭐 올해 이미 기출문제 나왔죠. 기출문제 나왔는데 1000명 문제가 넘어요. 기출문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어차피 또 적중 천재에서는
또 문제를 또 풀어줄 테고 하면은 전체로 보면 한 3천 문제 정도 돼요. 3천 문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말을 해. 한 과목에 대해서 3천 문제 정도는 풀고 가라고 그래요. 그 이상 푸는 거는 너무 오버하는 거고 너무 적으면 불안하죠. 예. 그러면 지금 기출문제에서 여기서 1200제. 적중에서 적중 천재인데 이것도 한 1200문제 돼요. 넘어요 1200문제가.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에 동형모사 풀이거든요. 예. 그러면 동형모의고사까지 포함하면은 이 문제가 3000문제 이상 좀 3000 좀 넘어요. 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 좀 안 풀어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어려워 이거. 예. 적중 이게 1200제인데 이게 기출문제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좀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 나왔던 부분에서도 좀 응용 문제 이런 문제도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마찬가지죠. 동형모사도. 응?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가 진도를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지 더 이상은 제가 문제를 매번 선별하고 빼내고 집어넣고 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맨날 나와가지고 문제 선별하고 집어넣고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이제는 뭐 압축시킨다든가 좀 더 풀어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제 일이에요. 매일 나와서 하는 일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 정도만 여러분 섭렵하고 가시면은 충분하다. 물론 한두 문제 정도는 안 나올 수 있어요. 많이 넣으면 30문제까지 이렇게. 네. 그럼 이거는 여기서 없으면 이런 이론서에 없으면 다른 이론서도 없어. 응?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데 이제는 문제집 이런 거 볼 거 없이 여기 있는 것만 잘 따라오셔도 충분하다는 거, 여러분들. 그리고 한두 문제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안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오는 것은 찍어야 될 게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대표적인 뭐 한두 문제 정도 이번 국회직 문제 같은 경우 보면 뭐 비잔틴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비잔틴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건 정보 보는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겠어요. 예, 컴퓨터 일반 안 나오면 정보 보는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보안 코딩. 예, 이제 보안 코딩 이런 거는 최근 이슈거든요. 최근 이슈. 그런 거는 쏘고 온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책에 안 들어있죠. 보안 코딩. 그런 뭐 한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문제 문맥을 보고 찍어야 돼요. 네.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자, 학습 질문은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연간반 실강 지금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바로 끝나고 수업 끝나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는 뭐 요즘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니까 잘 시간을 이렇게 안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동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그럼 제가 이제 수업이 화수목이니까 6시 이후에는 6시, 7시 사이에는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셔서 여러분들 뭐 질문하시면 되겠고, 뭐 이메일 주문해도 되고, 여기 보통 이제는 이게 Q&A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에 올리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학습, 저는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학습 Q&A에 보시면은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답을 해드리니까 여기를 잘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그 인력 채용인데요. 채용 인원이 이렇게 늘고 있잖아요. 7급도 이렇게만 늘고 있어요. 그 7급, 여기서 9급에서 7급 가려면은 보통 평균 7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빠르면 5년인데, 5년이나 7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7급 인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전공을 했다든가 이랬으면은 뭐 이제 피셋이죠. 이제 피셋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은 뭐 7급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워낙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전산직은 보면은 이게 계속 많이 뽑는 걸 알 수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뭐 2배 넘게 뽑지 않습니까? 구급 같은 경우. 국회직도 올해 많이 뽑았죠. 지지난주에 시험 끝났잖아요. 그래서 국회직도 많이 뽑고. 지방직도 이제 작년에 비슷하게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도 뭐 또 더 뽑고. 이제 많이 뽑는 추세죠. 요즘 뭐 전산직 같은 경우 이제 개발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지금 이슈거리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자정보를 뭐 어느 정보든 간에 전자정보를 표방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산직을 이제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도 많이 뽑았고 또 내년에도 뭐 이제 비슷하게 뽑던가 뭐 좀 덜 뽑던가 이제 막 팍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거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뽑을 때 합격을 해서 들어가는 게
커트라인도 하죠. 그러니까 커트라인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죠? 예, 여기는 좀 올라갔는데 이게 서울시가 좀 적게 뽑아서 그래요. 예? 여기로 좀 적게 뽑았고 이제는 서울시가 좀 문제가 약간 어려웠던 거고요. 나머지는 이게 뭐 보통 국가직 같은 경우 뭐 한 10대 1밖에 안 되니까 지방직 같은 경우 10대 1도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 지방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건 뭐 정보 모른이네요. 지방직은 이제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국방부랑 군무원이죠. 군무원도 뭐 어차피 컴퓨터반 문제가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 두세 문제는 또 찍어야 될 문제 있어요. 꼭. 나머지는 너무 쉽고 찍어야 될 게 있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커트라인 약간 다 좀 떨어졌어요. 인원을 이제는 그 전보다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70점 때문에 해볼 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75점, 뭐 80점 그 사이잖아요. 그 정도면은 1년 내에 여러분 공부해서 충분히 말 수 있는 점수라고. 이게 85점 넘어가면 행정직 같은 경우는 85점 넘어가잖아요. 85점, 90점. 그런 과목은 1년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맞춘다는 거는 거의 뭐 머리가 뭐 이렇게 나는 원래부터 공부 잘했어 이런 친구 아니고서는 합격하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 우리가 75점에서 이제 80점 요 사이니까 이거는 1년에도 충분히 되죠. 기출문제 있는 것만 다 맞춰도 막말로 기출문제만 다 맞춰도 75점은 나오잖아요. 한두 개, 뭐 서너 개 다 찍었다 치자. 그럼 이게 5문제 찍은 75점이면은 나머지 5문제 다 찍는 거잖아요. 다 찍어가지고 5문제 다 틀릴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두 개 더 맞히죠. 그죠? 예, 그러면 80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트라인이 높은 게 아니고 인원을 계속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살리셔야겠어요. 자, 2022년 내년 대비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보시면 9월, 10월에 이제는 이론반을 하죠. 이론반. 이론 수업을 끝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론 수업 끝나면은 내일이죠. 그 다음날 OS 문제를 이렇게 풀고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이 이제 2시인데 여러분들은 1시 50분까지 오셔야 돼요. 1시 50분까지. 그래서 1시 50분에 와서 이제 문제 10분 동안 풀어야 돼요. OS 문제가 20문제예요. 어떤 때는 좀 뭐 내용이 많으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25문제, 뭐 30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시 50분까지 와서 10분 동안 문제를 풀고 제가 10 내지 15분 동안 또 풀어드려요, 이거를요. 풀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날 배운 거를 한번 검토하고 진도를 나가니까 여러분들 그날 배운 것은 어차피 이게 OS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서에 있는 거 그냥 OS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 다 맞히기 힘들 거래요. 다 맞히는 거는 거의 공부를 100% 다 이해했다는 거고 사실 뭐 한 7, 80% 맞춰도 잘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날 배운 거는 이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10분 일찍 여러분들이 이제는 학원에 오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론 수업은 이제는 뭐 최소한 적어도 뭐 3번 정도 반복하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반복하고 그럼 3-4번 이론 수업을 반복한 다음에 기출문제풀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50% 이상 이해했다라는 전제하에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론 수업 똑같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예습을 하면 좋겠지만은 예습이 안 되면은 빨리라도 읽어와야 돼. 빨리라도. 그래서 읽어와가지고 이제는 왜냐면은 내가 푸는 거를 그냥 지켜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3-4번 이론서 반복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빨리 찍어. 여러분들 이제 그 뒤에 뭐 이제 기출문제집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는 뭐 틀렸었을 때, 그 다음에 뭐 마리까리였을 때, 그 다음에 뭐 맞췄을 때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 기출문제집에 보면은. 그럼 내가 뭐 틀린 거는 처음에는 많겠죠. 그럼 두 번째 풀 때는 이제는 이쪽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죠? 최소한 기출문제집도 3번은 풀어봐야 돼요. 3번은. 그럼 첫 번째 풀 때는 X가 많겠지만 두 번째 풀 때는 세모나 동그라미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이론을 뭐 9월 10월에 들었으니까 뭐 100%다 맞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없지만 뭐 틀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어떠나 많이 틀려야 돼.
여기서 차라리 틀린 게 낫지. 여기 4월, 5월 달 가면은 이게 국가직, 4월 국가직, 5월에는 지방직 뭐 서울시 있잖아요. 그때가 틀리면은 뭐 그게 더 억울한 거죠. 이때 반에 다 틀려놓고 나중에 내가 틀렸으면은 틀린 문제 또 다시 반복할 때는 좀 더 유심히 볼 거 아니에요. 틀렸으니까 두 번째 풀 때는 더 유심히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더 기억이 남겠죠 이때. 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맞췄다라고 해서 여기서 맞히라는 보장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군요는 기출문제 풀이 또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를 이렇게 빠르게 풀어와야 돼. 틀리는 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중에 또 반복해 풀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프레임 언어로 이제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공무원 시험 보면은 이게 이런 게 나오더라고, 이런 게. 씨뿔뿔이. 씨뿔뿔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씨뿔뿔 나오고요. 코드가 나왔어, 코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이게 그 파이썬이 나왔는데, 이 파이썬에 대한 언어 개요가 나왔죠, 한번. 개요가. 이건 개요예요, 그냥 개요. 랭귀지가 나온 게 아니라 개요. 그래서 이게 이제 C++ 기본적인 코맨드라든가 파이썬 코맨드도 알고 개요, 이 언어에 대한 특징 이런 것 정도를 알아야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나중에 특강을 통해서 제가 해드릴 테니까 맞힐 만큼만 하면 돼, 여러분들. 우리는 맞힐 만큼만. 그래도 아무래도 뭐 C 언어는 계속 나오죠. C 언어는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C 언어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년 1월달 되면 뭐 적중이 아까 1200문제 정도 돼, 이거. 그래서 여기도 이론 순서하고 똑같이 기출문제 순서하고 또 예상문제 순서 똑같아요. 챕터별로. 그 챕터 순서가 다 똑같다고 그렇게. 그럼 내가 만약에 뭐 자료 구조를 하는데 자료 구조가 뭐 레슨 예를 들어서 뭐 50강이다. 그럼 레슨 50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진 검색 트리 했는데 이진 검색 트리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면은 레슨 50 이론서 찾아보면 되고 레슨 50 이론서 찾아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 그럼 레슨 50에 해당되는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또 반복하죠. 여기 또 반복하죠. 같은 내용을 같은 순서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1200문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얘는 4월 달에 시험 있잖아요. 국가직 있잖아요. 국가직 대비해서 동영모사풀이를 하죠. 얘가 아마 4주인가 할 거고 여기 대비해서 4주에서 8주를 했던 것 같아요. 국가직 대비 4주, 지방직 대비 4주, 8주. 8주 내지 뭐 10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은 또 이것도 1000문제 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진도를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날그날 배운 거 이제 복습 철저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서에 나와 있는 것 정도,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것 정도, 이런 거는 내가 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커트라인이 뭐 75, 80 요 사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당 원하는 점수를 이제 맞고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출제빈도 일람표인데, 이게 보시면 이제 컴퓨터 구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운영체 많이 나오고. 이 두 과목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 두 과목을. 그러니까 얘는 지금 4일 하죠, 4일. 4일 하고요, 3일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제일 많이 하죠. 이 두 과목이. 그래서 이제 컴퓨터 구조가 얘는 이해가 되면 나머지 과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엑셀은 여러분들 게르지기만 나와요. 게르지기만.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우리 시험에 공통이죠. 게르지기만 엑셀이 더 포함돼. 그러니까 게르지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예전에는 국회직 문제가 제일 어려웠는데 올해 국회직 문제 보니까 두 개 정도 찍어야 될 게 있었어요. 나머지는 너무 쉽게 나왔어. 국회직도. 나왔던 거 또 나왔더라고, 다 보니까. 너무 쉽게 나왔고. 그런데 이제는 게르직은요, 똑같은 문제를 내더라도 어떡하나 쉽게 답이 안 나와. 한 절반 이상은 20문제 중 10문제 정도는 다 그렇게 문제다. 10문제는 되게 쉽고 10문제 정도는 이제는 어려워요. 답을 찾기가 좀 어렵게 문제를 내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본다라면은 게르직 컴퓨터 일반이 제일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년부터 게르직이 컴퓨터 일반 과목에 18문제는 컴퓨터 일반이지만 2문제는 생활 영어예요.
20문제인데 이거는 커밀. 이 커밀 안에 생활영어. 이렇게 들어가서 두 문제 빠졌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뭐 이제 계획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제 생각에는 커밀이 이제 문제 내기도 힘들고 또 변별력 누구는 떨어뜨리고 합격시켜야 되는 거니까 변별력을 세우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뀌고 이제 우편하고 금융을 분리를 했죠. 분리. 우편과 금융. 여기가 20문제, 20문제 이렇게. 이렇게 50문제. 그럼 여기서 변별력을 두겠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컴퓨터반은 과거에 비해서 쉽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나왔던 거 또 나오고. 여기서 변별력을 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는 그레이지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편 금융 이 부분을 잘 해야만 되고 컴퓨터반은 그냥 과거에 나왔던 것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처럼 이제는 더 꽈서 문제를 내고 이제 이러지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9과목 되어 있고요. 일단 2달 동안 끝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전반적인 이제는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